클래식 강연 콘서트 온소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입니다. 현대차 종몽구재단은 사람과 사회, 환경을 위한 혁신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온드림 소사이어티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무대로 한 온소 스테이지는 현대차 종몽구재단과 환경아르떼TV가 함께 기획한 감각적이고 또 친근한 클래식 공연 프로젝트로 매 짝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과연 특별한 공간에서 전해지는 특별한 시간, 또 어떤 특별한 음악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될 음악은 바로 바로크 음악입니다. 이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가진 포르투갈어 바로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서양 음악사에서는 1600년부터 1750년 이 시기를 바로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왕실과 귀족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악에는 화려함이 추구되었는데요. 오늘 다양한 바로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려한 음악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하프시코드 편곡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주는 한국바로크협회 회장이자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조성현 교수님이 해주실 텐데요. 자, 그럼 조성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신 분들께 먼저 인사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청중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하프시 코드 연주자이고 또 아니마코르디 바로크 앙상블을 또 이끌고 있는 음악 감독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곡 지손상이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음악이죠. 이 하프시코드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바흐 지손상이 아리아 편곡 버전을 오늘 첫 곡으로 선곡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곡을 처음 선곡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바로크 음악 하면 왠지 좀 이제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쯤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음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바로크 시대의 멜로디나 이런 것들은 현대 시대에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거든요. 광고 음악에도 나오고 재즈에도 나오고 락 음악에도 나오고 너무나 여러 형태로 쓰이고 있어서 이 음악이 지금도 살아있는 음악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곡으로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근사한 게, 사실 이 하프시코드 악기를 쉽게 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소리를 직접 느끼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없는데,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프시코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근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건반 악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피아노의 조상인 악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피아노의 조상인가요?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라고 늘 대답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아노가 발명됐을 때 이 악기의 모양이 건반 음악의 몸통으로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사람의 외모보다 중요한 게 성격이듯이 이 보이는 외관보다 중요한 게 소리지 않습니까? 피아노는 해머가 때려서, 망치를 때리든, 그러니까 우리가 타악기 이렇게 때려서 하는 걸 건반이 대신해주는 악기라면, 이 악기는 사람의 손톱이나 이 손끝으로 튕겨져 내는 걸 건반이 대신 튕겨주는 발현 악기입니다. 그래서 큰 기타라고 보시면 돼서 다르고요. 뭐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지금 설명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을 감상하는 장소가 원래 방에다가 그 나중에 무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기가 되게 섬세한데 소리가 작아서 이 악기와는 달리, 하프시코드와는 달리 포르테도 되고 피아노도 된다라는 이름이 붙은 악기가 현대의 피아노의 전신인 포르테 피아노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다 같이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괜찮았습니까? 네. 그 포르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르테 피아노 혹은 피아노 포르테, 이렇게 불리는 전신 악기입니다. 네. 네. 확실히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그 말씀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갑자기 또 궁금한 게요. 교수님은 이 하프시코드라는 매력적인 악기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러면 내가 하프시코드를 전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대학 때 오르간을 배웠습니다. 근데 파이프 오르간은 항상 너무 추운 장소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껴있고 할 때 제가 너무 불쌍한 거 같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를 딱 부르시더니 내가 볼 때 너는 하프시코드를 정말 잘 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전공을 개설했으니 네가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저는 정말 저희 선생님이 그때 저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시고 내 길을 딱 열어주셨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선생이 되고 보니 그냥 가장 기얇았던 학생을 선정해서 마침 그게 저였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의 권유로. 네,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따뜻한 방에서 연습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처음엔 그렇게 좀 웃기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와 맞는 악기를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는데요. 네. 이 하프시코드가 또 교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악기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 악기의 매력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번에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준비해 주신 음악, 어떤 음악일까요? 바로크 시대에는 통신하고 교통이 발달을 안 했잖아요.
요새는 뭐 런던에서 일어난 일을 30분 후면 전 세계가 다 알죠. 그때는 옆에 넘어갈 때도 몇 달씩 걸리던 시절이어서 그만큼 또 장점이 지역마다 음악의 지역색이 확실했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주한 바하는 이탈리안의 아주 아름다운 스타일의 음악을 바하가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했는데, 지금은 하프시코드를 정말 플레밍고 기타처럼 사용했던 스카를라티가 생애를 보자면 처음에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살았다가 포르투갈 공주 밑에 궁정 악사가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 갔는데 이분이 스페인으로 시집을 가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쫓아갔어요, 음악가에서. 근데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서울분도 부산에 오래 사시면 부산 사투리 막 섞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칼라티의 후반기 곡은 굉장히 스페인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어요. 뭐 집시 음계라 그래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뭐 요런 거랑 당기면 강한 거랑 그 이베리안 반도의 뜨거운 열기의 그 강한 느낌의 곡들도 작곡을 하고, 원래 본인의 태생인 이탈리아 스타일의 화려한 기악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는 곡도 작곡을 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색다른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스카를라티 이탈리아 사람이죠. 나중에 스페인의 어떤 전통 음악과 그 음계가 섞여서 탄생한 새로운 음악. 네. 자, 그러면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56번, 253번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크 시대 음악을 들어보니까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바로크 시대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대입니다. 제가 이 밥을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시대인데요. 그 전에는 악기가 노래를 보조하거나 춤을 추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로만 쓰였어요. 그랬다가 바로크 시대쯤 유럽이 되게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이 생기니까 악기를 주문을 많이 하고요. 된장찌개도 여러 번 끓이면 더 맛있어지잖아요. 악기도 더 잘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를 보면서 작곡가들은 또 영감을 얻어서 더 멋있는 곡을 작곡을 하고 그거를 또 사람들이 들어서 어머 나도 저거 연주해보고 싶어 하면서 저변도 넓어지고 이러면서 기악이 따로 떼서 들을 수 있는 독립적인 장르로 폭발적인 발전을 한 게 바로크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이 음악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갈 수밖에 예, 모든 없는데. 현상은 다 맞물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악 음악, 악기들의 음악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악기, 즉 앙상블, 실내악 음악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너무 유식하셔서 지금 옆에서 떨립니다. 네. 네, 저는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바로크 시대에는 쉽게 생각하셔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크 시대 루이 14세보다 더 사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죠. 유튜브도 없죠. CD도 없으니까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누군가 연주를 해주는 생음악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넉넉한 루이 14세 같은 분은 발레단에 오페라단에 뭐 완전 오케스트라를 이만큼씩 데리고 있었고요. 조금 여유로운 분들은 뭐 실내악단 정도, 앙상블 정도 갖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사는 분들은 집에 악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삶 속에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방 안에서 음악을 감상했어요. 이런 정도보다 더 가까운, 그래서 챔버 음악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살롱 뮤직, 방에서 듣는 음악. 네, 그랬다가 음악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하면서 네, 저희가 소리가 작아서 좀 덜 쓰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대 약 350년 전에 귀족들의 삶을 한번 느끼기 위해서 앙상블 음악을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앙상블 곡을 저희 이제 남영주 선생님하고 바소 콘티뉴 비올라 다감바 하는 선생님이랑 준비를 했는데 코렐리는 사실 저희 이제 바로크 전문 음악가들한테 바하만큼 혹은 이상 훨씬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의 너무나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나타를 이쪽에서 남영주 선생님께서 리코더로 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곡은 코렐리 바이올린 소나타와 베이스가 함께 연주하는 곡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프시코드와 리코더 그리고 비올라 다감바가 만나는 음악 어떤 조화가 될지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 비올라 다감바 그리고 리코더 이런 악기들의 음악을 직접 또 느껴보는 것도 이번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코디스트 남영주 씨와 또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 스테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코더 그리고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리코디스트 남영주 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리코더를 연주하는 리코더 연주자 남형주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유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공연을 위해서 멀리 네덜란드에서 오신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 스테판 씨도 오늘 오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테판 바우덴베르헤입니다. 오늘 이 바로크 시대의 주요 악기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리코더도 우리에게는 초등학교 때 교육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또 바로크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악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다들 리코더 혹은 피리 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해서 리코더 전공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클래식 음악, 특히 바로크 시대 이전의 음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발디나 바흐, 텔레만 같은 여러 저명한 작곡가들이 리코더를 위한 곡을 쓸 정도로 리코더가 그 당시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올라 다감바를 연주해 주신 스테판 연주자님께서는 또 조성현 교수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스테판의 은사님이신 미네커 판더펠든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훌륭한 제자 세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테판 연주자가 성격도 너무 좋고 한국도 너무 좋아하고 뭐 연주를 잘하는 건 말로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저희 제자들이 말하는데 너무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같이 즐기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서 성격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인생에서 너무나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뭔가 좋은 걸 많이 해보자 했는데 이 기회가 있어서 바로 날라왔습니다.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판 씨의 어떤 소감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I'm very happy when I go to Korea. I go a lot and I walk through the city. I eat nice food. But this time it's special because I'm together with amazing musicians and we get to play beautiful music for an amazing audience. So this time I'm extra happy to be back in Korea.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자, 스테판 씨가 가지고 있는 비올라 다감바, 정말 이 악기도 매력적이고 멋진 악기지만 평생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악기는 바로크 시대에 많이 쓰이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첼로처럼 보이지만 첼로와는 다르게 이 목 부분이 옷걸이처럼 생겼어요. 첼로는 이렇게 수평으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뒷판이 평평합니다. 직각이에요. 이렇게 직각이고요. 그리고 첼로와는 다르게 현이 아주 많습니다. 6현에서 7현, 7현을 제일 많이 쓰고 8현도 있습니다. 현이 아주 많기 때문에 화음을 정말 잘 연주하는 현악기고요. 현악기 중에 음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첼로, 바이올린 이런 건 브라치오족이라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하는 악기들이고요. 이 악기족은 감바족이 다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비올라 다감바의 감바가 아까 보니까 무릎 사이에 껴서 연주를 하시는데 그게 감바 바로 사이에 끼는 비올라,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와, 이 근사한 또 악기를 가지고 오신 우리 스테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로크 시대 음악 알면 알수록 굉장히 또 재밌고 흥미진진한데요. 방금 전에 연주해 주신 코렐리 바이올린 소나타, 특별히 남영주 씨가 선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곡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졸업 연주 때 연주했던 곡인데요. 코렐리가 바이올린을 위해 쓴 곡이지만 이 선율 자체가 들으셨다시피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리코더로 연주해도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 곡을 선택을 했고, 바로크 시대 곡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면
보면 이제 팍시밀리 그 당시 그 시대에 출판된 악보를 많이 보는데 바로크 시대 같은 경우는 콘티뉴 베이스라는 숫자 저음을 이용을 해서 위에 재즈 피아노처럼 이제 코드 즉흥적으로 조금 화성 진행을 입혀서 연주를 해요. 그 당시에 많이 연주되었던 화성 진행이나 그 숫자 저음을 보고 선율 역시 이제 리코더가 어떻게 하면 이 화성 진행에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곡이고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왔습니다. 숫자 저음 바소 콘티누 도와주세요, 교수님. 네. 저는 아무래도 연주하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막 순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소 콘티누를 여러분들이 바로크 음악 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르네상스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음악이 합창 음악이실 거예요. 아주 다성 음악, 반주 없는 합창 음악. 나중에 막 20성부까지 가고 가사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좀 단순하게 음악을 만들자 막 이런 회의까지 거쳤을 정도로 그게 막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복잡한 음악을 듣고 나니까 되게 단순한 음악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모노디 양식이라 그래서 한 선율 딱 내비두고 베이스 하고 그다음 다 없앴습니다. 그게 바로크 음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베이스가 불변의 라인입니다. 베이스는 딱 적어놓고 거기에 화음을 표기하는 숫자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오른손은 즉흥 연주를 합니다. 저희가 반주로 들어가는 즉흥 연주를 하면 그걸 바소 콘티누어 통주저음이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즉흥성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즉흥적인 연주하면 재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사실 바로크 음악이랑 가장 가까운 음악을 꼽자면 재즈 같아요. 재즈는 서로 마디를 정해놓고 나의 턴, 너의 턴, 너의 턴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잖아요. 바로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하지 않는 베이스를 딱 정해두고 나머지는 굉장히 화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계속해서 음악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코더 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벌의 비행. 네. 그 악기들의 현란한 테크닉을 선보이기 위한 음악이고 다양한 악기들 편곡을 하는데 리코더는 여러분 처음 보시죠?
네, 아주 이런 현란한 테크닉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묵묵히 옆에서 또 이 리코더의 음악을 백업을 해주신 우리 이석원 씨도 한번 인사하고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옆에 있는 남영주 연주자랑 숨은 하루 팀이라고 활동 같이 하고 있는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봤던 리코더가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시죠? 하지만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영주 씨가 다양한 리코더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잠시 리코더의 세계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리코더도 르네상스 시대 때 리코더 콘서트가 이렇게 패밀리 악기가 있었어요. 마치 오르간처럼 리코더도 그렇게 뒤에서 보좌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리코더 합주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리코더도 여러 가지 음역대로 나눠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독주용으로 자주 쓰이는 고음역대 리코더들을 많이 들고 왔어요. 제가 왕벌의 비행을 연주한 이 악기는 소프라노 리코더로 이제 초등학교 때 쓰는 그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5도 정도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어서 오케스트라 필콜로하고 거의 같은 음역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가면은 이제 알토 리코더 많이 접하게 되시는데 이 둘 다 알토 리코더인데 지금 살짝 길이가 다르죠. 지금 오케스트라나 현대음악은 440Hz로 기준 음높이를 맞추고 있어요. 바로크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피치가 다 다른 음고로 이제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피치가 있는데 보통 스탠다드하게 저희가 바로크 피치를 연주를 할 때는 415Hz 해서 바로크 시대 레퍼토리를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더 반키 낮은 415Hz의 악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개 피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가 피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 음씩만 한번 연주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이게 440이고요. 네, 이렇게 반은 낮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바로크 피치가 이 알토만 있는 게 아니고 소프라노, 알토, 다양한 음역대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리코더 연주자들은 악기를 많이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잠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여러분 의자에 지금 다 리코더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리코더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야마하 브랜드 리코더를 준비해서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리코더를 그래서 남영주 씨한테 우리가 잠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 리코더를 다 오픈해서 한번 소리 한 번씩만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치 초등학교 음악 수업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리코더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리코더와는 조금 다른 리코더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플라스틱 리코더라서 아마 초등학교 때 보신 기억은 있으시죠? 지금 그 리코더 뒷면을 보시면 B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G라는 모델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점원식이고 이건 바로크식인데 리코더가 바로크 시대 이후에는 잠깐 쇠퇴기를 맞고 2차 세계대전과 맞물려서 이제 교육용 악기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때 이제 점원식 악기를 피터 할란이라는 제작가가 이 악기를 설계를 했는데 리코더 연주자가 불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핑거링으로 이제 구멍을 좀 개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운지법이 도, 레, 미, 파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핑거링을 할 때 조금 난관이 많습니다. 여기 음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도, 레, 미 하고
파를 할 때 끝에 두 개를 더 막는 바로크식 모델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파음을 정확히 피치를 잡으려면 이 파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간추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리코더는 정통 리코더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라음 한 번만 가르쳐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지를 잡으면 라가 될까요? 우선은 여기 뒤에가 0번입니다. 0번이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번이에요. 그래서 라는 0번과 1번, 2번을 막으면 되고요. 아랫니술과 여기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잘 지탱을 해주시면 되고, 리코더는 그냥 후후 불어도 소리가 나는 아주 쉬운 악기지만 저희도 이제 말을 할 때 발음을 하잖아요. 리코더도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두두라는 텅잉 혀를 움직이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라로 뚜뚜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굉장히 삑사리가 많이 나죠. 네, 제가 삑사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조금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리코더는 호흡을 내면은 숨이 여기 라비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날카로운 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호흡이 갈라져서 그 갈라질 때 진동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 방식인데, 여기에 너무 과도한 호흡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라비움이 그 호흡을 가르다가 이제 지쳐서 삑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민들레 홀씨 부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숨을 넣으면서 뚜뚜뚜 해주시면 삑사리는 안 날 것 같아요. 한번 가세요. 네, 살살 불어라. 네. 자, 그러면 한번 방금 하셨던 투투투로 멋진 음악을 하나 연주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음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입니다. 어떤 음악이죠? 넷플릭스를 강타한 아주 대히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Way Back Then이라는 리코더 멜로디가 들어있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히트한 음악을 함께 연주를 할 텐데요. 사실 중간에 보시면 도랄라솔 파솔라, 라솔 파솔 파렐레, 저 부분은 조금 더 숙련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앞에 랄랄라, 랄랄라 네 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랄랄라를 연주하고 도랄라솔 파솔라를 잠깐 쉬고 계시면 그때 남영주 씨께서 화려한 음계로 저분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한번 저 악보대로 연주를 해보는 그런 근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또 멋진 연주를 하신 양옆에 계신 분들께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악기 하나는 좀 꼭 다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바로크 악기를 마스터하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리코더의 음악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음악을 준비해 주셨죠? 네, 이번에는 조금 바로크를 조금만 벗어나서 티미로라는 그룹의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숨은 하루, 저희 두 팀의 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숨은 하루 찾기라는 곡인데요. 리코더의 아주 친근한 매력을 오늘 숨은 하루 찾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곡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우리 바로크 시대 하프시코드 연주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하프시코드 어떤 음악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번엔 프랑스 음악을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음악의 건반 음악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음악들은 건반 음악에서 발달을 했는데요. 프랑스 음악만 특별히 루트, 그러니까 기타의 할아버지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튕기는 주법이 극대화된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합시코드의 백미를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서요.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쿠프랭의 신비로운 바리케이트. 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자, 아쉽게도 이번 음악이 마지막 음악이었는데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함께 연주해 주셨던 분들 모두 모시고 인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서 함께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점도 유명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훌륭하신 청중분들 만나 뵙고 좋은 에너지를 주시니까 제가 얻어가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I'm a bit sad that the concert is over because that means that I need to go back to the Netherlands. I'm very thankful that I was able to come here, that they invited me to perform for you today, and that I got to play with very amazing musicians and my friends. I hope you enjoyed it just as much as I did. I hope that you will remember this concert when you go home after the concert, just like I will when I'm in the airplane tomorrow morning.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연주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사실 알면 알수록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끝이 없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연주 활동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짧게 등장했지만 이렇게 바로크가 재즈랑 가까운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오늘부터 바로크를 좀 열심히 들어볼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환경 아르떼 TV가 준비한 원서 스테이지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하프시코드, 비올라 다감바, 그리고 리코더 우리가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악기들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오늘 이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또 이곳에서 멋진 음악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신 연주자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